오늘 한림 글로벌협력대학원 개원 3주년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 제4회 글로벌협력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지속가능 발전, 거기에 따르는 전략과 미래, 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훌륭한 의제를 선정한 한림대 글로벌협력대학원 양기웅 원장님, 그리고 강원국제개발협력센터장 김인 센터장님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올해가 우리가 OECD 개발협력위원회 가입 10주년 기념입니다. 저로서는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제가 얘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DAC라고 해서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서 원조를 주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그해 11월에 부산에서 저희가 큰 국제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부산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어떻게 본다 그러면 효과적인 개발 협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확정적으로 쓰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해 당사자나 나라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첫 번째 회의였기 때문에 매우 뜻깊고, 아마 그래서 오늘 글로벌 협력 국제학술회의라고 명명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되어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우리가 DAC에 가입하는 협상을 할 당시 실제로 이 장소는 라틴 아메리카의 콜롬비아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가 여러 가지 정정이 안정되지 못하였다는 이런 것을 저희가 주장을 하였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이 다크에 가입하는 것이 역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로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유럽에서 2008년도에 아크라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개발협력에서 중요한 회의를 아프리카에서 열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저쪽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아마 한국에 가져온 것은 모든 것이 다 한국에 도움이 되도록 맞춘 계획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얘기를 시작하려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서 한마디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글로벌 협력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글로벌 협력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가 다 다른 이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야말로 그 이해 상충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도 교과서에서 예외로 둔 것이 뭐냐 그러면 전염병의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큰 경우에는 또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하고 먼저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같이 협력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개발 협력뿐 아니라 국제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더 큰 차원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글로벌 팬데믹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 좋은 의미에서 이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만, 이것이 사실 불형평에 기인한다 등등 얘기합니다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불형평이 더 심화된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태에 저희가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 자원의 경우에는 코로나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굉장히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느라고 여기에 세계의 대부분의 의료 자원을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후진국에서는
이 결핵만 하더라도 1년에 150만 명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만 그 사망자 수는 한 130만 명에 달하거든요. 이런 거 본다 그러면 결핵, 그다음에 말라리아, 또 HIV, 에이즈 같은 이런 데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의료 협력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또 후퇴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겪고 있다. 이것도 이러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우리들이 더욱 한번 고심해서 봐야 되는 새로운 어젠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제목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하나 표현이 이제는 언택트 시대가 왔다. 온택트가 아니고 언택트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택트 시대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지고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 사람들 간에 어떤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소통하는 것이 인터넷이나 새로운 어떤 한 수단으로서 메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협력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회의도 아마 이것이 줌 회의로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 강의를 하이브리드 강의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협력 시대에도 이러한 아마 변화가 올 테니까 우리가 이게 하루빨리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몇 개의 오늘 그 토론은 아마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끝나기 전에 제가 코이카 한림 글로벌 리더스 스페셜 세션에 참여하는 SP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정말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 right subject를 공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되시자마자 파리 클럽에서 탈퇴를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신 분은 본인이 취임하면서 파리 클럽에 다시 재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아마 기후변화라는 것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국제 어젠다로 아마 부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 와서 김승도 교수님, 주한나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계속 이 기후변화를 공부했었는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큰 복이고 한림대학으로서도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에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런 것을 미티게이션, 절감하느냐, 또 후진국도 그렇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그렇습니다만 애답테이션, 어떻게 적응해서 잘 지내느냐, 이런 두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나라에 돌아가서 그야말로 자연을 더 존중하면서 그러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그런 계기가 한림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마 그것을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오늘 발표한다고 해서 여기에도 제가 축하의 말씀을 빠뜨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회의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기조 발표를 해주시는 분,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림대 글로벌 사회공헌 연구소 직원들 여러분들 이렇게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